일부 전문가에서는 이게 자랑처럼 돼가지고 예측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실은 7월 전후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확신해서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사실은 미국 대선이라는 게 이게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전문가 입장에서는 양쪽 다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가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됐을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거의 시나리오를 이제 둘 다 염두에 뒀고요.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더 이제 우리나라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충격과 공포일 거라는 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바이든이라고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충격요법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훨씬 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심 바이든이 되길 바랬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선거권이 없는 거고 한국인이니까 다만 이제 7월 달에 피격되고 나서 바이든이 결국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 시점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겠네라고 알고 지내온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도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 왜냐하면은 wishful thinking하고 현실 판단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으로 가지 못하면은 카몰라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당연히 카몰라가 그만큼 준비가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나마 바이든으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비벼볼 수 있는데 그것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카몰라가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질까라는 전략으로 좀 전환됐다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룰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7월 시점에서는 제가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구나는 건 감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이기가 어떨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은 홍보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시드니 사일러라고 미국의 이제 대북 정보 분석관 굉장히 오래 했고 이 한반도 문제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하는 사람이 대선 직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얘기했던 평가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노이즈들이 나올 것이고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이기 때는 이럴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에만 기반한 예측이고 결국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1월 취임 전까지의 노이즈는 결국은 정치에 관련 최측근들은 당연히 트럼프가 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노이즈를 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떨 것이라는 전망은 대부분 이제 트럼프 1기 때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문제는 트럼프 1기와 2기도 셈법이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가령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이제 준비할 것이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의 차이는 무엇이냐? 트럼프 1기 때는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 제가 출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셈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근데 그 순위에 따른 위협에서 북한은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24시간, 48시간 내에 이제 끝낸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좀 약간 수사적인 발언이고요. 어쨌든 조기에 하겠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은 이제 전제주의 국가인데다가 지금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파병 때문에 이제 밀착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간은 자기 편인 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자 단점이죠. 재임기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지만 자기가 특히 이제 이번에 상하원 다 이제 장악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하지만 단점으로 말하면은 시간이 없다. 4년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장기 국익이 아니라 4년 안에 자기 레거시, 유산을 만들기 위한 성과 지표를 이제 계산을 할 텐데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가지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1기 때는 뭐 2기의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들이 아직 터지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복잡하다.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어찌 11월 달에 이미 우리는 그 비핵화는 대화에 의지에 넣지 않는다고 아예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다 하노이에서 이제 확인했고 결국은 타협 지점이 좁히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물론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대북 정책이 이렇게 될 때는 너무 이르다. 구체적인 이제 입장 바로미터는 언제 나오냐면은 내년 1월에 취임사 그때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바로미터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이즈인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렇게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책에서도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 1기냐 바이든이냐와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기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경쟁은 러시아보다 더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중국이 같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이제 위협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민주당도 이제 공감하고 있는 초당적 공감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제 시진핑하고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의 지금까지 발언을 봤을 때 트럼프는 재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코로나와 그냥 중국 책임론에 대한 어쨌든 개인적인 이제 감정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임명하고 있는 인선들도 대부분 대중국 강경론자이고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틀에서 트럼프 이기 때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